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슴이 사람을 잡았다. 이 뉴스거리가 될까요? 중국의 루이싱커피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이 분식 결산 혐의로 주가가 80% 가까운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그 재무 신뢰성, 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은지 그 루이싱 커피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그 시애틀의 인어공주입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그 시애틀의 인어공주 스타벅스를 추월하는 그 행복한 사슴, 그 루이싱 그러면은 이제 뭐 행복한 그 로고가 사슴입니다. 루이싱 커피인데요.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한 게 1999년이고 2005년부터 이제 직영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15년 만에 스타벅스를 단 2년 만에 추월한 점포수에서 있는데 그게 바로 루이싱 커피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싼 커피의 저주다. 그 위쪽이 지금 전형적인 그 루이싱 커피 이 점포고요. 오른쪽이 하단이 이제 사진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타벅스의 전형적인 매장입니다. 굉장히 다른데요. 결국은 이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뭐 영어로 된 것들 잠깐 보시면 전체 가격, 공시가격에 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또는 그 이하로 커피 팔았던 거죠. 그래서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를 거의 2년 만에 4,500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15년 만에 4,100개를 냈는데요. 그래서 2019년, 18년으로 놓고 보면 한 해 2,434개의 점포수를 했는데 그럼 하루 평균 한 8개에서 10개 정도씩입니다. 그리고 이 2년 연속으로 2018년, 19년에 이제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한 3,900억 위안 정도 적자가 났고 또 이제 점포를 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굉장히 나빠졌는데 투자를 한 2,200억 원에서 캐시플로우가 거의 한 2년간에 5,672만 위안 정도의 그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커피 한 잔 팔았을 때 가입자 수가 이제 2018년에 한 130만에서 2019년에 1,254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잔 정도 팔던 것을 2019년에 한 7잔 정도 팔았는데 문제는 이 적자폭을 감안하면 그 한 잔당 7.5위안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견뎠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토탈리 적자가 5조 6천억이고 이제 8조 1천억 정도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6차례에 걸쳐서 IPO 이후까지 해서 이 펀딩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때 1억 9천, A라운드, B라운드에서 4억, 프리-IPO 때 1.25억, IPO 때 5억.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투자가들 싱가포르 투자청도 있었고 그 CICC 중진공수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IPO 때는 블랙락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돈으로 이제 토탈리 보면 프리-IPO까지 해서 그 12억 3천만 달러를 펀딩을 했고 이걸 갖고서 이제 펀딩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뭐 이 회계 불순식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졌지만 그래서 한번 이 본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재무제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년 연속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나고 이제 2020년도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를 일단 한번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중국 기업들이 회계 결산이나 분식 결산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제 적자가 나도 상장할 수 있는 조금 상장 문턱이 느슨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첨단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그 느슨한 상장 조건을 이용해서 그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을 이걸 잡는 미국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도 그 머드워터라고 하는 리서치 전문 회사, 이런 회사들의 이제 분식 결산을 밝혀내고 이걸 이제 공매도를 쳐서 거의 이제 뭐 죽음의 상태까지 몰고 가는 중국의 어설픈 사기꾼 등쳐먹는 미국의 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서치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냐면, 그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에 11,260시간을 투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거의 한 뭐 1,5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24시간 점포를 모니터링하면서 결과를 냈죠. 돈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적 손실을 그 2년 동안에 한 3,9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버텼냐 그러면 6,600억의 펀딩으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의 맹점이 이제 적자가 나도 상장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만 있어도 이제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지금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뭐 실질적인 설립을 했고 2019년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1년 만에 상장한 것, 이거 참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제 갔냐 그러면 이 이용자 수입니다. 2018년에 5월 8일 개장해서 13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한 1년이 안 된 한 7개월 만에 1254만 명이 이제 이용자 수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처럼 가입자가 많으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루 그 점포를 한 달에 한 236개, 하루 한 8개에서 10개 정도씩 그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자인 스타벅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출혈 경쟁을 한 거죠. 뭐 첫 거래 무료, 2잔 사면 1잔 무료, 5잔 사면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무제한 할인하고 보조금 정책이 결국은 이제 현금 공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대주주인데요. 대주주도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현저우 렌트카라고 홍콩에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렌트카 하는 사람이 왜 이제 이 커피 사업으로 들어왔냐, 이 M&A도 굉장히 이제 조금 석연치 않은 구조로 그 M&A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들은 지금 그 현저우 주처라고 하는 이 회사도 상장하고 나서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의 그 투자가들의 뭐 집단 소송은 물론이고, 중국도 증권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국내 안에서도 이제 이 벌과금, 처벌 이제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이런 회사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를 이제 상장시킨 주관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누가 상장을 시켰냐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그 CICC, 해통증권,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결국은 불법 회계 조작도 문제지만, 이런 수수료를 따먹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실한 회사를 상장시키는 주관사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그 머디워터가 이 회사에 이제 부풀리기, 분식 결산을 그 한 100여 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CICC 중진공스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주관사 회사이자 이제 IB가 이거 머디워터가 쓴 거 전부 숫자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번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폭락을 하고 많은 투자가들이 손해를 봤는데, 여기를 빠져나온 투자가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센트리움 캐피탈이라는 초기의 투자자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아이퍼 때 들어가는 브랭락이
1.25억 달러 투자해서 2019년 말에 2.2억 달러를 털고 나와서 79% 수익률을 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뱅크 오브 몬트리알, 이스라엘 뱅크 오브 뭐 하놀라림, BM 뭐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 상장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유망한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유망하고 성장하다면 중국에 상장하지 왜 미국까지 가서 상장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나 광고에 눈이 먼 이제 기관이나 언론, 증권사의 홍보만 믿고 가는 게는 너무 리스키하다. 그래서 지금 루이신 커피를 사례로 보자고 하면은 그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적자가 나도 상장할 수 있는 이제 상장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어설픈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이거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왜 적자가 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이라는 게 사람, 기술, 돈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대주주하고 경영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짓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와 정책, 미국하고 나스닥이 절대 기업들이 초우량 기업만 상장하는 천국이 아니다.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좀 드리면, 중국에 이제 차나 음료 10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저는 이 중에서 한 서너 개는 아주 익숙하네요. 제가 뭐 중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셔봤던 또 마셨던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10대 음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커피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1인당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측도에서 그 소비량이 작다, 커피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장 잠재력이 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컬처인데요. 이 카페인 음료들의 이제 저 커피라든지 차인데, 이걸 보면 중국은 이게 카페인 함량의 95%를 차로 갑니다. 차 문화가 뭐 2000년, 3000년 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28%, 그 한국이 이제 커피를 조금 마시긴 하지만 그 티는 아주 낮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3%밖에 그 티로 카페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티 마켓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이 카페인 함량은 주로 티로서 먹는 것이, 커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스타벅스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한 잠재력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색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규모 할인 행사, 그 27원짜리가 이게 서비스를 해서 실제 가격은 빵으로 나오는 이런 대규모 할인, 27원짜리를 10원 뭐씩 깎아주는 이런 이제 그 출혈 경쟁,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정상 가격 대비해서 한 40%에서 50%에서 팔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박앤세일 많이 하는 회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 회사의 이 매출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작게는 12%, 많게는 30% 정도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IR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공짜로 파는 것들이 대폭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50%, 60%씩 할인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회사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머디 워터스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별로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커피점에서 편의점 같은 이런 제품들 다 팔겠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또 왕창 벌였습니다.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는 거죠. 뭐 스낵, 주스, 뭐 이 도시락, 뭐 이게 티까지도 파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수익성이 있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이게 그 커피를 배달해 준다. 우리 다방커피처럼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상장하기 어려운데, 이걸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배달을, 오토바이 타고 와서 배달해 주는 커피? 그래서 이게 빅히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딜리버리 비중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근본적인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조사를 이제 그 머디워터스가 해봤더니, 회사가 공개하는 것하고 이 제품의 구성, 지역의 구성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서 이제 잔당 가격 할인 이걸 해보면, 그 한 개 점포당 이제 메뉴하고 가격으로 보면 이게 10원, 13원 정도를 받아갖고는 영업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각 점포 평균이 한 263개의 메뉴에서 한 1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OP 마진이 한 25%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바람이 많이 들어갔고, 마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이제 났고, 영업에서도 계속 적자인데, 다음 이제 이 경영진을 한번 보면요. 경영진이 이제 그 오너가 렌트카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여기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의 EDS 같은 경우는 30%를 담보대출을 했습니다. 돈 받아 갖고 어디다 쓴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지금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 공동 창업자인데요. 양페이라는 사람이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하고 내부 거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의심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반이 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부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놓고 보면, 이 자기네끼리의 이제 주주가 누구냐, 돈이 어떠냐 보면 자기의 그 여동생이죠. 그쪽으로 이제 주식을 몰아주는 이제 이런 거래들도 이제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 현종 렌트카를 운영을 했고, 이걸 홍콩에 상장을 시켰는데, 홍콩 상장시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프라이프에서 이제 외부 펀딩 받고 상장해서 주가가 폭등하고 난 다음번에 락업 기간 풀리고 나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 난 다음번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 기업 이익이 나빠지는 타이밍하고도 이제 대주주의 지분 매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루이신 커피하고 그 현종 렌트카하고의 상장 후의 주가 패턴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갔고, 이번에도 저런 식의 이제 뭔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머디워터스라는 회사의 고발로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난 것은 여기에 이제 션하오라고 하는 사회이사입니다. 딜러이트에서 한 10년 근무했고, 재미난 것은 이제 18개 회사의 그 사회이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8개 회사의 사회이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개 회사가 사기 혐의로 비소가 됐고 10개 회사가 의견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 일단 공동 창업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사를 감시해야 될 사회이사도 이 상당히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경영진도 조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예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당연히 들어올 거고, 또 그거 말고도 또 걸리는 문제는 중국 내에서 해외에서 중국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그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처벌이 있는데, 또 하나 한 것은 분식 결산을 하면서 이제 회계 장부도 조작을 했지만 이게 세금 문제도 또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실제 판매한 것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부풀린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 문제도 또 같이 걸린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나스닥으로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스닥이 상장된 회사가 다 좋냐? 그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네다섯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2, 3, 5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설립 후 2년, 이익이 3천억 위안, 현금으로 5천만 위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나 이번 루이싱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장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도 또 기술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으면 상장할 수 있는 나스닥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이중구조 주주 구성,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보면 마윈을 비롯한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만 의결권이 있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중구조 주주 구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회사들, 신규회사들의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외부 지분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의결권을 주지 않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전통산업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이나 또는 플랫폼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크레딧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자금을 해외로 빼고 싶은 이런 유혹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해외로 가는 것의 구조가 이 VIE 구조입니다. 그래서 면세 지역에 그 홍콩이라든지 라바리나 아일랜드 이런 면세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100%그 회사가 중국 국내 회사를 사는 걸로 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VIE 구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그래서 바이두, 징동, 이런 시나 왕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상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 문턱이 났기 때문에 가기는 쉽지만 중국 기업들의 상장 후 지옥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 대거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부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느슨한 회계로 이렇게 저렇게 부풀릴 수 있지만 이번 사례 루싱의 사례도 봤지만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회계부실만을 찾아내서 밝히고 이제 그런 것이 판단이 됐을 때 공매도를 쳐버리는, 그래서 주가를 대폭락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파산까지도 몰고 가는 늑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입자가 많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고, IPO 이후에 2차 펀딩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긴 시간이 걸려버리면 이제 주가도 엉망이 되고 새로운 펀딩도 안 되고, 그럼 별 상장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해외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해외 상장한 중국 기업보다도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은 훨씬 상장 조건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중국 안에 있는 회사들도 똑같은 이런 상황일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투자는 조심이 최고, 리스크 관리가 최고인데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자는 4가지는 체크해 보겠다.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하는데, 그걸 무슨 전문적인 애널리스트 수준의 깊은 것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상식선에서 이것이 이제 타당한가를 한번 봐야 되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자가 되거나고 있고 현금 흐름이 프리 캐시플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네거티브하게 나온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 경영진의 체크는 필수다. 그리고 제도화 정책, 미국 나스닥, 이 절대 우량주만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면 해외 상장된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기업들, 그 기업을 좀 스크리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차이나 인사이트 사슴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해외 기업들 잘 살펴보고 잘 이제 골라야 된다. 물론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한번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